그것을 겁내고 있는지 안 겁내고 있는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봐라. 대표님! 라이씨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책 읽고 있었어. 이게 책 제목이고요. 이 책은 저는 뒷페이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뒷페이지에 제 추천사가 있거든요. 이정윤, 성장주에 투자하라, 슈퍼게이밍 이세모사 TV 운영자, 성장주에 투자하라 저자,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들게 이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 제시 리버모어의 어느 투자자의 회상이란 책이 신간으로 출간이 됐는데 8분한테 댓글 이벤트를 선물로 이 책을 8분한테 선물로 한다고 했고요. 한 100개 정도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렸고 저도 다 읽어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재밌는 삼행시들이 있더라고요. 라이씨가 지금 8개를 다 추려서 이렇게 지금 이 자막에 아이디랑 이렇게 나가고 아마 다 연락처 받아서 책 직접 보내드릴 건데요. 라이씨 생각에 8개 중에 이거 너무 기발하다 하는 거 하나 정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기발하다기보다는 딱 요점만 이렇게 요점만, 짧게, 요점 정리. 네, 짧게 한 분이 있는데요. 원서겐 님이 작성해 주셨고요. 강연에 꼭 참석해. 연수익률이 달라지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재밌으니까. 마지막이 포인트네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책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돈 10원도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계속 안내해 드리는 건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면서 남 줍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책 좀 읽어 이놈아 라고 해봐야 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따라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좀 늘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 북클럽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밸런스 북클럽 어제 11월 달 트렌드 코리아 2023 어제 이제 마무리 다 했고 12월 책 2개 선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2권. 그래서 밸런스 북클럽 분들은 이미 공지를 보고 아시고 만약에 나 아직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링크에 밸런스 북클럽 링크 달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제 옵션 계좌 보여드리면서 일주일 만에 옵션반 3% 났다고 자랑해 드렸는데 오늘까지 2주일 만에 7.3%가 났거든요. 걱정이네요. 한 달에 10% 넘을까봐. 왜 걱정이냐고요? 그러면 눈높이가 높아져요. 원래 한 달에 3%가 목표인데 2주 만에 목표 수익률 채워서 자랑 한번 했습니다. 역시 옵션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받고 싶으시면 우리 라이씨가 제일 위에 올리는 고정 댓글에 링크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반 링크, 밸런스 독서의 링크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그리고 오늘 8분 당첨되신 분도 역시 거기 주소랑 우리가 주소를 알아야지 보내드리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금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지수의 흐름은 딱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딱히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즉 그냥 딱 보합이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거의 빠진 건 없습니다. 마이너스 0.14% 하락 마감 2437포인트 마감을 했어요. 11월 같은 경우에는 초부터 중반까지 되게 좋았고 중반부터 지금 다음 주가 이제 말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이 아마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4일 남았는데 그래도 조정이지 크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월봉으로 봐도 거래소 지금 이번 달 6% 올랐어요. 지난달은 6% 오르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되게 좋은 상태. 자, 그리고 거래소는 지수의 위치는 이평선 위치로 늘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2500이 위치하고 있는 200일선과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2400을 살짝 올라와 있는 21선 그리고 200일선 다음으로 중장기 이평선인 121선 요 사이에 있어요. 200일선과 121선 또는 21선 사이에.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분기점이 되겠죠. 다음 주는 마침 11월 말과 12월 초가 함께 있는 한 주죠. 다음 주 목요일이 12월 1일이에요. 11월 말 12월 초의 한 주간 동안 2,500을 올라갈 것이냐 2,400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의 힘겨루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높은 확률은 아닌데 한 60%? 65% 확률로 위로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2,300에서는 2,400으로 가락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2,500과 2,400 중에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다. 2,400 중심으로 좀 더 움직일 확률도 있고 아니면 치고 나간다면 이제 2,500 쪽으로 치고 나갈 확률이 있는데 반반에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은 정도. 그 이유는 12월 달에 일단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불안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겪어보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하겠죠. 0.5 정도 하겠죠. 0.5 정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연준 의원들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 뭐 내년 상반기 정점 찍을 거야, 뭐 한 5% 전후해서. 그러면 이제 몇 번 안 남았잖아요, 진짜. 지금 4%니까. 0.5 두 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남았다. 내년 상반기, 특히 1분기면 거의 금리 인상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러시아 전쟁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우리 막 러시아 전쟁 막 기사 찾아보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약간 학습화가 되는 거죠.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유, 뭐 끝나겠지. 금리도 뭐 이제 다 올렸겠지. 러시아 전쟁도 끝나겠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안 끝난다 할지라도 또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훨씬 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겁내고 있는지 안 겁내고 있는지.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의 지수 또는 종목의 움직임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별거 아니야. 시장은 올라야 되라는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와 너무 무서워. 금리 인상도 무섭고 러시아 전쟁도 무서워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습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정말 1년 다 돼가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정말 1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많이 안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익숙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가 뭐 한 0. 아까 얼마 안 빠졌다 그랬죠. 0.14? 0.14 빠졌는데 대형주들은 0.14 빠진 것 치고는 조금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 0.14보다는 좀 더 빠졌죠. 코스피 200은 한 0.39%, 0.4 정도 빠졌으니까 일단 평균값으로 0.4 빠지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평균값보다 좀 더 빠졌습니다. 61,000원. SK 하이닉스가 2%가 빠졌고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2% 상승, SK이노베이션 3.85 상승. 고려아연이 어제 급락 나왔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6% 상승 나왔고요. 카카오뱅크 2%.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차트는 이런 차트예요. 제가 원래 추세 매매자고 강한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정배열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정배열 종목들이 별로 없다고요. 정배열 종목이 별로 없는데 정배열만 좋아하면 주식 안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정배열이 별로 없는 게 당연한 게 지수가 정배열은커녕 역배열이었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정배열로 돌아가는 진통 과정이니까 종목들도 그런 차트가 많고요. 그럼 그 차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차트는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중장기 이평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들이에요. 그래서 시총 한 40에 50위까지도 뭐 이렇게 다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변동이 별로 없는데 전체 코스피 200을 보면 SK 아이테크가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SK 아이테크는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죠.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이 4%가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관련주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 1위 종목은 결국은 SK 아이테크인데 이것도 2차전지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좋았구나. 시총 상위 관심 종목 특징주로는 SK 아이테크를 꼽으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을 말할 때 기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SK 아이테크에서는 뭐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냐면 이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매매 동향. 자, 보시면 SK 아이테크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11월 23일부터 샀죠. 11월 23일 날 2%가 올랐네요. 외국인이 2만 주, 기관이 18,000주. 어제는 5%가 올랐네요. 외국인이 4만 주, 기간이 2만 주. 오늘은 8%가 올랐는데 외국인이 20만 주, 기간이 12만 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주식 이게 어려워라고 할 때 어렵다고 하는 라이시. 이 상관관계, 외국인과 기관이 이 산 숫자들과 주가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요? 올라가요. 어떠면 올라가 주가가? 많이 사면 기관이랑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살수록 주가가 많이 오른 거를 주식 계좌도 없는 한 번도 매수 주문을 넣지 않은 라이씨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 안 어렵잖아. 안 어렵다고요. 그럼 매매 동향상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3박자 투자를 하잖아요. 만약에 4박자 투자를 한다면 뭐를 하겠어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봐라. 그럼 수급을 봐서 외국인 기관이 연속성 있게 들어오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SK 아이테크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고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 그것도 수량을 증가시키면서 사니까 주가 상승률이 2%, 5%, 8%로 나오는 걸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의 매매가 들어온 종목을 매수 종목에서 선정하면 좋은 거구나.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거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뭐라 그랬어요? 늘 거래대금이 1등이에요. 왜? 삼성전자가 시총이 제일 크니까. 자, 그러면 2등은 보통은 SK 하이닉스나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어야 하는데 코오롱 글로벌이 도대체 시총이 얼마짜리인데? 7천억이야. 7천억인데 얘가 왜 2,500억이나 거래되고 이렇게 방 떠버렸지? 얘가 무슨 관련주냐면 네옴시티 관련주예요. 주식을 안 하는 라이씨, 네옴시티 관련주 내가 방송할 때 말한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만든다 그랬지? 사우디. 아우, 기가 막히네. 이게 어려워? 어렵냐고. 내가 입모양으로 기침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절대 사우디가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왕세자도 오고 했었잖아요. 그죠? 왕자도 오고 했었는데 네옴시티라는 거를 640조짜리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 재료가 하루짜리라 그랬어요. 계속 지속될 거라 그랬어요. 지속되는 게 높다고 했죠. 그래서 지속된다라는 걸 코오롱 글로벌이 또 보여준 거죠.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 바로 다음으로 ETF 빼고 거래가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한미글로벌이야. 한미글로벌이 뭐라고요?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예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는 일단은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뭐 아직 안 오른 종목들 건설사랄지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스마트시티 관련주랄지 뭐 건설자랄지 그네들 중에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랄지 이런 걸 좀 찾아보셔라 주말에. 자, 그 다음 또 거래가 터진 게 레몽레인 있네요. 레몽레인도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레몽레인은 벌써 제가 이 방송에서 2번을 말했어. 그러면은 기억나요 이제? 어느 배우가 나온? 송중기 배우가 나온 제목은 재벌집 막내 아들. 얼마나 자극적인 제목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 뭐 흑수저 막내 아들도 아니고 금수저 막내 아들도 아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래.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통한 게 아니고 외국 넷플릭스 시청률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 하는 거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넷플릭스로 이렇게 일을 한번 봤는데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요일날 하는지 관심이 없죠. JTBC에서 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하니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시청률이 지난주에 10%가 나왔다던데 만약에 뭐 13%, 15% 나와버리면 다음 주에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상위였는데 거의가 아니고 상위였고요. 오늘도 거래 터지면서 양손으로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은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요? 코스닥 시총 1위, 거래소 시총 1위는 삼성전자, 코스닥 시총 1위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라는 건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얘기예요. 거래소 시총 2위가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인 걸 기억한다면 2차 전지 산업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강연회 때 그런 말도 한번 드렸는데 5년 후 10년, 5년은 너무 빠르다.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반도체 산업보다 2차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의 더 큰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왜?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반도체 시총보다 2차 전지 시총이 더 커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아까 봤던 SK IT, 뭐 포스코 케미칼, 또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에코프로비엠, 천보, 뭐 이런 것도 LNF 다 합치면은 삼성전자까지 있는 반도체한테는 안 되지만 삼성전자를 빼면 당연히 2차 전지 산업이 훨씬 더 시총이 커졌고요. 2차 전지 성장성이 계속 주식시장에서 상승으로 나온다면 뭐 정말 10년 후에는 2차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삼성 SDI도 바로 있고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여기 있고 뭐 현대호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방산주 플러스 우주항공인데 계속 거래가 터지는 걸 봤더니 전체 수출이 잘 된다더라. 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렇게 연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거래대금 받고 거래대금에서 특징은 그냥 코오롱 글로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등락 현황으로 한번 관심 종목을 선정해서 볼까요? 등락 현황에서 뭐 코퍼스 코리아, 캐리소프트 상한가 2개 있고 그 아래 쭉 있는데 제 눈에 강하게 아침부터 들어온 건 나무가예요. 나무가는 이름도 좋잖아요. 라이씨, 네? 우리가 남이가? 요번에 안 웃겨 안 했는데 웃었어. 이제 서서히 내 개그에 이제 중독이 되는구나. 더 이상 안 웃겨를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나무가. 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나무가를 보면서 남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이름이 너무 좋아. 나무가?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차트가 좋아. 왜 이 차트가 좋아요? 이런 차트는 만약에 한 일주일 전에 봤다면 이 차트 너무 좋은데 왜? 완전정 배율 초입이잖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완전정 배율 초입. 완전정 배율 초입이고 정고점을 돌파할랑 말랑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정고점 돌파를 빵 해버렸죠. 그러면은 차트가 좋다는 얘기죠. 재무제표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재무제표 엄청 좋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재무제표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 다음 재료가 더 중요해. 재료는 뭘까요? 바로 지금 가장 세계 기술에서 이슈인 애플 XR 헤드셋 뭔지 알아?
이렇게 헤드셋 쓰는 거 있잖아. 오큘러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나온 거, 이렇게 제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 리포트를 보면 그 헤드셋은, XR 헤드셋은 지금 거의, 이제 막 성장 초입이죠. 성장 초입인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리포트였던 것 같아, 리포트. 어떤 리포트였냐면, XR 헤드셋의 역사는 아마 애플께 나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마치 스마트폰의 역사가 아이폰이 나온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왜냐면 아이폰이 첫 스마트폰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봤던 건 사실은 블랙베리였어요, 블랙베리.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애플에서 그 기기를 만들어서 내년에 출시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호재죠. 근데 나무가가 그 애플 XR 헤드셋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재료도 좋고 이렇게 다 좋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무가가 올랐다면 또 다른 관련주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나무가가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 한미글로벌이 올랐으니까 코어랑 글로벌이 올라는 거고, 그리고 또 아직 안 오른 건설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나무가가 올랐는데 아직 안 오른 XR 관련주가 있다면, AR 관련주가 있다면 찾아보고 재무제표도 좋고 하면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 어렵지. 네. 자,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에서 다우 데이터도 좀 눈에 띄네요. 다우 데이터는 지금 매일매일 올랐는데요. 다우 데이터는 사실 지분 구조가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 데이터가 다우 기술을 갖고 있고, 다우 기술이 키움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키움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격인 다우 데이터가 연결재무제표가 되게 좋죠. 왜? 키움증권이 수익성이 좋으니까. 금융주들이 원래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금융주의 지주회사들은 대부분이 저퍼주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꽤 많이 올랐어요. 9,700원에서 25,000원, 거의 2배 이상 쭉 올라가고 있다. 자, 요즘에 특징이 장이 좀 좋아지면서 시총이 좀 큰 애들이 탑30에 자주 올랐는데 어제 그저께 한 하루 이틀은 안 올랐었는데 오늘 또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K 아이테크가 4조 8천억짜리예요. 그런데 오늘 8.76% 오르면서 탑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벤티지 대비 제가 이날 첫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거래가 터졌고, 신규 상장 종목은 업종과 공모가와 첫날 시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재차 상승을 한번 가네요. 신규 상장주. 그 정도까지 보면 오늘 이런 것도 시총 크죠. 두산밥켓 4조짜리. 두산밥켓 4조짜리인데 6.98이 갔어. 약간 네옴시티 관련, 건설 관련으로 보시면 돼요. 건설 관련 중장비주들 중에 두산밥켓, 현대건설기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또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장은 지수는 좋진 않았죠. 마이너스. 하지만 크게 나쁘지도 않았다. 왜? 금요일이고 이 정도 버틴 거는 제가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다음 주가 관건이다. 무슨 관건? 2,500으로 갈지 2,400으로 갈지 관건이고, 저는 약간이나마 높은 확률로 2,500 가능률이 더 높겠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인 SK 아이테크를 비롯해서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거래대금 쪽에서는 아마 한미글로벌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 썸네일에 들어갈 코오롱 글로벌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거래가 터졌고, 상승률 상위에서는 애플의 XR 관련주에서 대장주격인 나무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XR 관련주 한번 공부를 주말에 해보시고, 아직 안 오른 거는 한번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게 주식의 종목 선정 과정이다. 이게 어려워? 어려우면 매일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0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플러스 0.06%, 코스닥 마이너스 0.48%로 살짝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이틀 연속 상승을 생각하면 거래소 코스닥 모두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특히 전일 미증시 휴장으로 오늘 보합 출발에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거래소 차트 다음 주부터 11월 말 12월 초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데, 2,500을 뚫으러 위로 향할 것이냐, 2,400을 깨러 아래로 향할 것이냐의 기로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의 경우 12월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강한 2,500 돌파가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12월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1년 내내 증시를 잡고 있었던 재료라 학습효과, 선반영 등이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특히 최근 연준위원회 기조가 금리 인상의 정점에 대해 우호적
부정적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12월 예상해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 전망 호재 나오면서 4% 상승하고 있으며 고려아연과 카카오뱅크도 2%대 강세 보입니다. 반면 하락 종목에서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 동반 하락 보이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 우주항공 관심.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천보, WCP 등 2차전지 관련주 동반 상승 현상 눈에 띄게 두드러지며 제가 좋아하는 리노공업 11월 내내 양선만 발생시키며 상승 질주 계속 보여줍니다. 반도체 강소 소부장 관심.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코오롱 글로벌, 한미글로벌 등 네옴시티 관련주 아직 죽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으며 최근 움직임 좋게 나오면서 전고점 근처에 왔던 나누가 오늘 강한 돌파 나오면서 10% 이상 나오네요. 베리 나이스. 관련주들 공부 필수. TFE, 윤성 FNC 등 11월 상장주 상승, 11월 상장주 관심. 이 정도 정리하면 될 듯합니다. 금요일이네요. 오늘의 한 줄평, 불금, 질투, 편일 보내세요.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